자, 경제 문제이긴 한데 여기는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야. 자, 처음에 보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재화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재료, 자료, 물건. 그 다음에 용역은 이거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호텔에 갔는데 호텔 프론트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서비스 받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사실은 지불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돈을. 맞지, 그지? 물건만 받았다고 지불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 어떤 노동 비슷한 것도 이것도 서비스 용역에 해당되니까 제공한 사람한테 지불을 해야 되겠지, 그지?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불 방식이고요. 카드로 혹은 체크카드로.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먼저 지불하는 게 아니야. 신용카드 회사가 지불하고 나한테 다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이 카드 회사가 대신 지불하고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그걸 나중에 내는 거지. 결제하는 거야. 두 번째, 체크카드는 이건 아예 그냥 은행 계좌에서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좀 다르지, 그지? 계좌에 예금을 해두고 전산을 통해 그 돈을 찾아 지불하는 방식이다. 자, 두 가지 방식.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지. 그러니까 카드 명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조심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거는 지불할 때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는 거지, 실제로 카드를 만들 때는 별도의 절차가 이미 거쳐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세원을 조세원이라고 해야 되겠지. 양성화하는 것이 용이하다. 양성화라는 말은 것은 투명성이야, 투명성. 눈에 흐름이 딱 보여.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고 누가 받았고 누가 이익을 얻었고 이익을 얻은 만큼 세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양성화라는 거야. 국세청은 1999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해왔다. 그러나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금 거래 경우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조세원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단 말이야. 조세원을 확인하는 거지. 가령 음식점 같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의 발행 승인을 요청한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데, 자, 봐봐.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사업자야.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누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하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이 요청된 즉시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이건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야. 승인 번호가 있어야 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또 승인한다. 그리고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두었다가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신용카드랑 썼을 때랑 똑같죠. 그런데 현금 영수증은 그 다음날 전송하는 거야. 결국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여러 현금 영수증 가맹점들의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국세청에 대신 신고하는 거다.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세청은 이렇게 전송된 자료를 기초로 각 가맹점의 매입 자료, 매출 자료, 사용 내역 자료 등을 구축한다. 이게 다 조세원의 자료가 되는 거겠지, 그지? 이러한 절차는 현금 거래에 대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나의 방법이다. 국세청에서 전송된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 이후에 가맹점이 신고하는 세금 자료와 비교하고 누락된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여 세금을 매긴다. 그럼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대로
세금을 내겠지요. 근데 누락시키면 어떻게 돼? 추가시켜서 다시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지요. 자, 특히 부동산이나 병원 같은 의무 발행 업종, 무조건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서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라서 미발급 금액이 20%의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셀 것 같아? 이 앞에 게 세죠. 미발급 금액 50%인데 만약 20만 원짜리면 10만 원이 과태료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그치? 10만 원짜리면 어떻게 돼? 미발급 했으니까 2만 원의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구매자 이익,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구매자가 근로소득자이거나 또는 근로소득의 부양가족인 경우 연말 정산 시 일정 한도까지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을 많을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 세금을 더 많이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거래 투명성이니까 낼 건 내야지, 그지? 안 냈을 때 과태료, 가산세 내면은 세금 경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단순히 현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현금 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 재화나 용역에 제공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직접 발급하라는 거지, 그치? 물건을 샀으면 구매자한테 발급하라는 얘기야. 즉 실제로 그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다. 맞지? 왜냐하면 구매자 혹은 음식점에서 밥 먹은 그 고객이 자기 돈을 지불하고 받아야 되는 거야.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당사자가 현금 영수증을 받도록 한정해 놨다. 딱 정해진 거야. 이는 현금 거래의 경우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 봐봐. 이 제3자가 자기가 지불하지 않은 것을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막 그거 모으면 나중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현금 영수증이 이 사람이 제3자가 직접 지불하고 받은 건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건 본인한테 발급하는 거야. 즉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 모두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대상과 대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일치되어야 한다. 이해됐죠? 그래야지 거래의 투명성. 이거 뭐야? 문제야 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봅시다. 1번. 현금 영수증 제도는 신용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시행되었다. 맞았죠? 아까 보면 신용카드는 언제야? 1999년도에 신용카드가 제도가 생겼으면 매출자료. 요거는 좀 지났지. 한 6년 지나서 2005년이라고 본문에 나오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고. 2번.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카드 명의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그죠? 투명하다 그랬잖아. 양성화 가능하고. 맞았고. 3번.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 번호를 부여한다. 바뀌었지.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승인 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이해됐니? 자, 가맹점이 현금 영수증 사업자한테 승인 번호를 요청하면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승인 번호를 부여하는 거야.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4번. 구매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일정 한도까지 일정 한도가 중요해. 무한정이 아니고. 근데 많이 발급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겠지. 세금 감면이 되니까. 5번.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전송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제? 그 다음 날이지, 그지? 가맹점의 메인 매출 자료를 구축한다. 이게 조세원이 된다고 얘기했죠. 정답은 3번이 틀렸어. 2번으로 볼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알쏭달쏭 경제상식. 오늘은 익명이 요청하면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합니다. 저는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친구는 입원하게 됐고 저는 제 실수 때문에 병원비를 내주기로 합의했어. 그런데 태어난 날 병원에서 병원비 100만 원의 현금 영수증이 제 이름이 아닌 환자의 친구 이름으로 발급됐어. 제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럼 이건 잘못된 발행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제해줘야죠. 당연히. 어떻게 구제하나 볼까? 1번. 사연자가 친구의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 자, 봐봐. 선생님 봐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이 말이 틀렸잖아. 왜? 의무 발행 없어잖아. 병원. 이해됐냐? 그러니까 여기는 병원은 무조건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야. 여기 지금 사연자가 아니라 친구가 달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거니까 제3자잖아. 그지? 제3자한테는 발행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발행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좀 틀렸지. 2번. 사연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병원비를 지불한 사람이 본인임을 밝히면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게. 다시는 틀렸어. 한 번 지불한 건 다시 부여받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그지? 만약에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한 것이 본인이라고 밝혔어. 밝히면이 아니라 밝혀지면 말이 다르지.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돈 냈거든요. 나 주세요. 그러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따져보니까 진짜 낸 사람 당신이네. 그게 밝혀지면 병원은 의무니까 당연히 발급해줘야지. 이건 좀 말 자체가 좀 다른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일단 발급한 거는 딱 승인된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거 방법이 없을까? 있죠. 이 잘못 친구가 받았잖아. 사실 제가 지불 안 했으니까 취소를 해야지. 취소를 하고 실제로 사연자가 지불했다는 걸 밝히면서 다시 현금 영수증을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니? 3번. 사연자가 현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였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은 당사자의 친구이므로 사연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겠군. 자, 지불하였다. 근데 지불하였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은 당사자가 받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맞지? 그지? 맞았잖아. 사연자가 받아야 되는데 친구가 받았잖아.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가 받아야 된다고? 사연자가 받아야 되는데 얘가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건 잘못된 거지요. 맞았지? 해석을 잘해야 돼. 선생님 밑줄 친 건 딱 요거만 쳤잖아. 다음에 사연자가 신용카드 병원비를 지불하였다면 신용카드 이번엔 대금 지불 주체와 병원 치료를 받는 당사자가 일치하는 것. 일치하기 뭐가 일치해? 대금 지불 주체하고 치료받는 것은 이건 친구잖아. 친구. 일치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5번. 사연자가 친구의 이름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이거는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겠군. 아니지요. 병원은 누락만 안 됐다면, 그리고 이 병원은 누구한테 발행해도 이익이나 손해가, 즉 자기가 내야 될 것만 내면 된다고. 알았어? 별 차이가 없어. 한 장만 발급했다면 누구한테 발급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미 100만 원의 치료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알았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그거야. 친구가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고 다시 사연자에게 발급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볼까? 가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는 현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거란 말이야.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이게 지금 영수증 끊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 뭐지? 누가 비용을 지불했고 누가 소득을 얻었고 이런 것들이 투명해지잖아. 그지?
조세원이 확보되는 거고, 조세원이 확보된다는 건 그 거래의 어떤 과정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적절한 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숨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금 영수증하면 개인정보를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전화번호가 들어간다고. 개인 그 신상 정보가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2번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하여 현금 영수증 총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확대하면 늘어나야지. 이해됐냐? 무슨 말이지?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함으로 유도하는 게 그렇잖아. 현금 영수증 제도는 현금 사용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5번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지 여부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 구매자의 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시 구매자의 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서는 이거는 차감은 안 되죠. 알았니? 이게 증가는 되는데 소득 금액을 공제 금액이 증가되는 건 맞죠. 차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으면 그냥 온전히 소득으로 그냥 잡히는 거야. 이해됐냐? 그러니까 빼주는 건 없는 거야. 만약에 공제 금액을 이걸 빼주는 거지, 그지? 이거는 조세를 빼주는 거지, 그지? 맞지, 그지? 소득에서 현금 영수증을 많이 썼다면 소득에서 지출이 많다는 거잖아. 지출이 많으면 소득에서 남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점점 줄어들면 이 줄어든 금액이 그냥 생활의 비용으로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그 돈을 썼다고 세금을 뺏어가면 이 사람 밥을 조금 먹으라고, 옷을 사지 말라고, 월세를 내지 말라고 이런 꼴이 되니까 일정 금액 이하로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다만 여기서는 소득 공제 금액이니까 소득에서 빼주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차감해 주는 건 안 되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5번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현금거래 내역이 가감없이 기록하여 전송함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세금의 형평성,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원을 부과할 때는 그 증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야. 현금영수증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알았지? 정답은 5번이야. 자, 문맥상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왜냐면 자, A부터 E까지 A에서 자, A는 밟다란 뜻이야. 자, 그런데 이걸 이수하다는 뭐야? 1번이 틀렸네. 이수한다는 건 순서 절차를 거쳐 나간다는 뜻이야. 거쳐 나간다. 자, 거쳐 나간다. 밟다라는 말은 마치는 거죠. 여기서는 자, 순서 절차. 요거 이제 이행하다 라는 뜻이고, 이수하다는 거쳐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대로 이행한다는 뜻이야. 좀 다르지. 무슨 얘기? 이수한다는 게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다. 그런 뜻이 알았니? 밟다는 건 순서 절차를 거쳐 나간다는 뜻인데 얘는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지금 절차를 밟다잖아. 절차를, 순서 절차를 밟다. 얘는 이수하다는 얘기는 해당 과정을 마치다라는 뜻이다. 마치다, 끝내다. 이해됐어? 밟다는 얘는 순서 절차를 거쳐 나가다.
얘는 마치다, 끝내다라는 뜻이라고. 이수하다. 그럼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쳤다. 그런 얘기야. 하지만 절차를 밟다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해나가다. 그런 뜻이라고. 이거 지금 1번이 틀린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2번은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이고 맞았고, 그 다음에 요 지키다는 준수하다. 이거는 모으다, 명시하다. 이거는 보여주는 거지, 그지? 드러낸다, 보여준다, 보인다. 위반한다라는 뜻은 어긴다라는 뜻이지, 그지? 어기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고 1번이 틀렸다고. 이게 약간 다르지. 밟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것을 밟는 거고, 이수한다는 얘기는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이라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다.